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발생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드리는 하자점검업체 체크의 실장 진희입니다. 본 동영상은 제가 지식인에서 조언해드리고 채택받은 자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섯 번째 오늘 이야기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빌라 입주자인데요. 얼마 전 하자보수 업체에서 하자보수 예치금을 청구를 위해 각 집마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건축주의 소개 연락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인터넷을 대충 찾아보니 이해는 하겠는데 자세히 모르겠네요. 동의를 하면 돈이 나오고 바로 검사 후 수리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자보수 업체 선정은 건물주가 하는 것인지요? 이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네요.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지요? 동의를 한다면 하자보수 업체에 물어볼 내용이 따라 있는지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신축 빌라를 신규로 구매를 해서 입주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자보수 예치금 청구를 위해서 하자보수 업체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절대로 이 하자보수라는 거는 이 기시공을 했던 업체가 와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건축주의 소개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라고 했어요. 건축주가 이 현장 내가 빌라를 지었으니 여기 가갖고 니네 업체들 가서 영업활동 해갖고 돈 받아 먹어,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보수 업체는 건축주가 시공을 한 업체들이 와갖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돈을 안 받고 재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시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건축주가 소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건축주가 이렇게 하는 전문 업체를 그쪽에 본인이 진 현장에다가 보냈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자, 동의를 하면 돈이 나오고 바로 검사 후 수리를 한다는 의미일까요? 네, 업체가 지금 건축주가 짓고서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하나도 안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해줄 테니 돈을 찾아 씁시다, 이렇게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저희가 설명이 안 된다신다 그러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건축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를 시공을 합니다. 건축물을 하나 지어요. 열심히 지어가지고 준공이 나면은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일반인들한테 매도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갖고 입주를 하시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팔다가 또 안 팔렸어요.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현금을 돌려야 되니까 일반인한테 임대로 놓습니다. 그 임대 놨을 때는 건축주가 소유권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반 매입을 하신 분이나 임대 입주를 하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십니다. 살면은 어떻습니까? 브랜드 있는 아파트도 하자가 많은데 당연히 하자가 생기겠죠. 이쪽에 입주자분들이 건축주한테 이렇게 하자가 생겼으니 하자를 요청을 합니다. 하자 요청을 하면은, 자, 여기서 건축주는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존에 시공을 했던 시공업체들한테 야, 여기 니들이 공사한 게 잘못됐대, 그러니까 가갖고 다시 고쳐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무상입니다. 건축주가 이 하자 공사를 하는 이유는 이 시공업체하고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부터 니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하자 보증 기간 이내라고 그러면은 무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건축주가 이걸 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여기 살고 있는 입주자분들은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건축주는 이걸 못한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여기 사시는 입주자들끼리 서로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런 하자가 생겼으니
여기에 와갖고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업체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문제는 어디냐? 비용입니다. 비용 누가 낼까요? 건축주가 내나요? 아니면은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입주 비용을 내나요? 그때 사용하는 비용이 이 건축주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자보수 충당금은 은행권에다가 예치를 시켜 놓는데요. 보통 예치를 시켜 놓는 게 통상 총 공사비의 3% 내외 정도로 해갖고 선정을 하습니다. 그래갖고 이 비용을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 놓는데, 여기 계시는 입주자들이 이 돈을 찾아서 쓰시면은 그냥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건축주가 하자보수 공사를 다 진행을 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하자가 안 나오니 나 이 돈 다시 찾아가겠어 하라면은 건축주의 다시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삼모사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조삼모사 아시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난리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 좋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건축물에 입주하신 분들한테 붙는 게 이런 하자보수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당신들 은행에 보면은 충당금이라는 게 예치가 돼 있다. 자, 여기 우리가 하자보수 건축주가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이거 공사를 대신 해줄게. 그러고서 은행에 예치된 예치금 내 안에서 공사를 해주고 일부 금액은 부풀려갖고 당신들한테 얼마씩 돌려줄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시기에요? 공사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찾아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입주자분들은 혹해가지고 야, 우리 하자보수 공사 건축주가 안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공사해주고 현금으로도 준대. 그리고 뭐 더 특별한 거 뭐 붙박이장 하나 더 설치해준대. 혹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난 거예요. 자, 건물 지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겨울도 안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콘크리트라는 거는 균열이 계속 가요. 그 균열이 언제 끝나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 진동이 있어서 균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건물 자체에 내구 수명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한번 지나 봐야지 곰팡이가 생기는지 타일이 갈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하자보수 업체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쪽에다가 야, 우리 예치금에서 돈 찾았자 다 도장 찍어주세요 해갖고 도장 찍어갖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건축주는 이 건물에 대한 하자 보증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책이 돼버려요. 콘크리트 주요 구조물 공사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10년이고요. 10년이 지나도 15년까지는 특별하게 하자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 건축주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청구권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단돈 몇 푼에 의해서. 오히려 이런 건축주들은 이런 하자보수 업체를 통해 가지고 야, 내가 건물 지어놨어. 거기 가가지고 내가 지어놓은 건물에서 니들 이거 해가지고 청구권 소멸시켜줘.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예로 제 친구 하나 지금 자기 집에 곰팡이 다 쓸어가지고 벽지 다 뜯어내고 뭐하고 혼자서 지금 단일 작업하고 있어요. 왜? 이 하자보수 충당금 다 찾아 써가지고요. 이 돈을 일부라도 건드리는 순간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권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니다.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를 제대로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아예 손대질 마셔야 돼요. 근데 건축주가 업체 보내고 여기에 있는 동대표가 우리 이 돈 찾아서 쓰면은 우리한테 오는 돈이고 안 찾았으면 우리한테 안 오는 돈이래 하니까 합니다. 나중에 이 건물에 균열 쭉쭉 가고 비 새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입주자들끼리 돈 걷어서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간다? 장담 못해요. 제가 경험해본 빌라들은요, 건물 제대로 짓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치금은 찾아 쓰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건축주가 우리 지금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때는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돼요. 민사소송을 가시던가 그 하자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자를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예치금을 법정 판결에 의해서 쓰시게 되면은 건축주의 그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살아 있어요. 임의대로 도장 다 찍어갖고 이도 차자가 아니라. 그렇게 적법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저급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신 빌라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업체가 아니에요. 얼마 전 포항 지진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자 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 그래가지고 포항 지진 이후로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들만 건설을 할 수 있게끔 대부분의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메이저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 그림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하자 보수 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어디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부분의 일반 아파트를 지은 데는 대한주택보증이라는 이곳에서 보증주권을 받아요. 맨 처음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을 할 때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약이행증권도 대부분 여기서 발행을 받고요. 그래갖고 대한주택보증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공동주택법에 의한 하자 보증 기간이에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인데, 10년짜리는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하시는 골조,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골조 부분이고요. 1년짜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가구나 타일 이런 부분, 3년은 보통 방수였고요. 이게 기존 거라서 그러지 최근에는 이게 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1년짜리는 아예 다 삭제가 됐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1년짜리가 2년으로 늘어나고 2년짜리가 3년으로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다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이 대한주택보증에서 이 하자보수 증권을 끊어가지고 해당 주체는 어디예요? 여기 같은 서초구청장이거든요. 이쪽에다 이 보증증권을 사본을 보내야지 완전히 사용검사 승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첨부가 안 되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도 이거 보증만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맘대로 그냥 공사하고 그냥 하자보수 나몰라라 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또 틀립니다. 보증 금액이 있고 공사 금액이 있어요. 공사 금액이 4억 3천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액 중에 보증 금액이라고 했고 3억 3,100 정도를 보증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 어딘지는 이 건설사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건설회사가 자기 시공 능력에 따라서 이 하자 보수 증권을 끊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한도 이상을 끊으려고 그러면 그거 보증증권을 끊는 비용이 100원이었다 그러면 뭐 1,000원, 2,000원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기들 업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졌기 때문에. 보증회사, 이게 흔히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야 니네들이 1년에 질 수 있는 게 100원어치 밖에 못 지는데 니네가 3,000원어치 지었어? 그러면은 니네들 부실시공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 하자 보수 증권을 발행하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될 때마다 이 증권을 다시 회수를 하려고 그래요. 회수를 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가 다 완료가 됐다는 서명을 받아야죠. 서명을 받아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갖다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 하자 보수 증권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는 이 보수 증권을 갖다 주면은 얼마요? 보증금액 3억 3,100만 원, 요만큼의 증권이 발행됐던 게 다시 축소가 되죠. 그러면 그만큼 다른 현장에 또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걔네들이 자기들 브랜드를 높이겠다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브랜드 이미지는 나중이고,
자기들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 아파트 틀린 점이 이겁니다. 체계적으로 해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업체 보내가지고 야 나 거기 지은 건데 가갖고 좀 종결 처리해봐. 제가 이 동영상 보고 많은 데서 칼침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실 거는 아셔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지인들이 빌라 산다고는 무조건 말립니다. 제대로 따져보고 사시라고. 가급적이면 브랜드 사시고 브랜드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을 사시라고. 너무 비싸요. 예, 비싼 만큼 값어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지만은 잘 신중히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은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자료 계속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즐겁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